자, 우리가 수학화 수업을 해야 되는데요. 수학화 수업에 앞서서 이제 모든 청사진이 다 나왔어요. 지금 교육과정이 새로 개정이 되면서 모든 시스템이 바뀌면서 첫 해 애들은 좀 시행착오를 겪었어. 그래서 첫 해는 어쩔 수 없어 별도로 내버려 두고 이제 그 다음 해부터 좀 제대로 운영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교육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요. 청사진이 나왔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좀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오늘 좀 그 얘기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어디 굴러다니는 그 얼마 전에 그 기사를 하나 이제 관리 선생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봤어요. 뭐 물론 알고는 있던 사실이지만 좀 얘기를 해드리고 갈게요. 이제 그 기사를 기자가 쓰면서 대치동 쪽에 있는 학부모와 많은 학생들을 만났어요. 선행이 어느 정도 선행이 어느 정도 일반화돼 있고 아이들이 보통 선행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하는지 그런 기사였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대치동 쪽에서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상하,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과정이죠. 요 수학 상하 수업을 이제 들으러 가면 무학년제입니다. 왜냐하면 대치동 같은 경우도 부모의 교육 수준에 따라서 아이들의 교육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굉장히 극심해요. 그래서 먼저 배워서 되게 잘하는 애들, 되게 늦게 배워서 못하는 애들, 그 아이들이 얘는 늙어가지고 듣고 얘는 어려서 듣고 막 학년이 이런 식으로 합쳐져요. 무학년제일 수밖에 없어. 이런 시스템, 선행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무학년제 시스템의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배우러 딱 가잖아? 그러면 제일 많은 학년이 몇 학년일까? 그 고1 수학을 듣기 위해서 앉아있는 애들 중에 제일 많은 주력 학년은? 찍어보세요. 몇 학년일 것 같아? 대치동. 몇 학년 애들이 제일 많이 그 자리에 앉아있을까? 수학 상하를 배우기 위해서. 찍어봐. 태양? 중학교 1학년? 아니에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애들이 대부분이래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애들이 대부분이고 심지어는 그 특정 학원이야 그 반에 갔더니 초등학교 3학년 애들도 3명이나 있더래. 근데 그 엄마는 중학교 이제 딸이 아이가 2학년이 됐을 때 고등수학을 보내러 갔더니 거기에 초등학교 애들이 버글버글하고 심지어는 되게 조그만한 3학년 애들도 3명이나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 딸이 와가지고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거래. 엄마, 근데 심지어는 3명이라 그랬죠. 초등학교 3학년 3명 중에 1명은 되게 잘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선생님은 요거는 너무 어리다고 보거든요. 선생님이 보통 공부를 시켰던 꽤 많은 아이들도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고등수학을 들어갔던 친구들이 좀 일산 쪽이나 서울 쪽에서는 많았어요. 주력 학년이기는 해요. 자, 그런데 얘네 그럼 얘네가 되게 잘하겠네, 엄청 잘하겠네, 저 늦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상황이 달라요. 자, 어떤 상황인지 얘기해 줄게요. 강남 대치동, 교육에 아주 미친 도시 중에 하나죠. 자, 이 강남 대치동에 있는 애들은 애들이 이만큼이 있으면 이만큼의 애들 정도가 선행에 목숨을 걸고 가요. 이만큼의 애들이. 그래서 초등학교 빠른 애들은 3학년 때 시작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고등수학을 시작을 해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 올라가서 고등학생이 됐을 때 수학 잘할까 못할까? 엄청 잘하겠지? 근데 잘하기는 잘하는데 얘네들은 어떤 한계가 있냐면요. 지네끼리 경쟁해야 돼. 무슨 시험에서? 학교 내신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지방에서는 내신에서 전교 1등 하는 애들이 이과 수학에서 1등급 못 맞는 경우 되게 많아. 2등급, 심지어는 서울대 답고도 최저학력 기준 못 맞춰가지고 떨어지는 애들이 되게 많아. 즉 3등급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보통 그런 애들이 되게 많은데 반면에 서울은 내신 3, 4등급인데 수능 보면 1등급 나오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 난리를 치면서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겠어? 그런데 얘네들은 내신에서 잘 맞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봐봐. 이제 여기 시골, 계룡이에요. 자, 이 시골의 장점은 뭐냐면요. 주변에 여러분처럼 지금 선행하고 있는 친구들 많아요? 거의 없어요? 중1 많아요? 오, 진짜 많아요? 막 몇 곳씩 풀고 막 그렇게 나가고 있어. 많이 나가는 애들 어디까지 나갔어요?
네? 나는 소리 같은 거. 은솔이 선생님한테 배워. 아이씨, 은솔이도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고. 딴 데서 솔직히 이렇게 많이 나간 선생님한테 배우는 애들 말고 딴 데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지, 애들. 지금 막 고등수학 막 하고 있는 애들 거의 있어요, 없어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찾아오기 힘들 거예요. 지금 뭐냐면 계룡의 장점이에요. 요 다시만큼만 선행을 해요. 대치동처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경쟁을 해. 그럼 누가 잘하겠어? 요 안에 드는 애들이 수학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고1이 됐을 때는 솔직히 수학 상하 과정에서는 개나 소나 고 상하 정도는 다 선행을 해오기 때문에 다 잘하거든. 근데 고2 때부터 급격히 애들이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이과 미적분하고 기하 벡터를 들어갈 때부터는 말도 못하게 성적이 쭉 내려앉기 시작해요. 이게 시골의 특징이에요. 왜 반복학습을 못했으니까. 수학 상하만 선행을 했으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이후의 2년이라는 시간은 요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시간이라고 봐도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공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수능에서 얘네한테 밀리면 어떡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최상위 과정요. 하라는 대로만 따라오십시오. 얘네들 같은 경우 이렇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하기는 해도요. 교재를 보통 시중교재를 써요. 선생들이 시중교재로 그냥 진도를 나간다는 건 교재 연구나 교재 준비가 그만큼 안 돼 있는 거야. 자기 게 없기 때문에 남의 걸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교재는요. 최단 기간에 최다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교재이기 때문에 이 공부로 교재를 했을 땐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작해서 시중교재로 나간 거보다 선생님 교재로 했을 때 중1 때부터 시작했을 때 훨씬 빨리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요만큼 가서 나는 이 안에 들겠다야. 그러면 내신도 되고 수능도 되고 그러면 대학을 그냥 잘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지역이요. 되게 안타까운 게 서울대 가는 거 어려운 것 같이 어려울 수 있어요. 선행 안 한 애들한테는 꿈의 학교야. 하지만 시골일수록 선행을 다부지게 한 학생일수록요. 서울대가 껌의 학교가 돼요. 꿈의 학교로 만드느냐, 껌처럼 쉬운 학교로 만드느냐, 그거는 언제 결정된다? 지금 중학교 시절에 결정이 된다라는 거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수학을 시작한 애들은 시간이 모자르기 때문에 뒤에 가서 재수, 삼수, 나이가 들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야지 대학을 가지만 여러분처럼 앞에 공부를 한 친구들은 거의 재수 없이 원하는 학교를 다 들어가요. 그 얘기는 뭐냐? 입시는 3년만으로는 되게 짧을 수 있어요. 그런데 뒤로 붙이면 대학을 잘 못 가지만 앞으로 붙이면 대학을 되게 잘 가요. 지금 여러분은 중학생이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학교, 내가 만약 원하는 학교가 서울대다, 카이스트다, 뭐 포항공대다 이런 학교다라고 했을 때 나는 지금 그 대입을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해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최선을 좀 다하십시오. 선생님 말하건대 과정이 있어.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밟아가는 아주 전형적인 서울대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 과정은 일반 교육과정하고 완전히 달라. 일반 교육과정하고 같았으면 일반 애들이 다 서울대 갔겠지. 근데 한 명도 못 가잖아. 그 이유는 공부의 방식이 달라서 그런 거고 지금 여러분이 하는 공부는 좀 힘들긴 해도요. 그런 공부다라고 좀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문과, 이과 이거 통합 아니에요. 보여드릴게요. 자, 용고 기준으로 보여드리면요. 수학 상하, 수학원, 수학2 확률과 통계 그리고 경제 수학 문과는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과는요. 상하, 수원, 수투, 확률과 통계, 미적분, 그리고 기하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고1, 고2, 고3 이렇게 공부를 할 거고요. 고1, 고2, 고3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가고 있어요? 요거 가고 있어요.
하지만 3년 동안 여러분이 해야 되는 공부의 패턴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교재가 좋아지면서 선생님이 좀 방심해서 생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이 옛날에 시중교재로도 대학을 되게 잘 보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공부했던 애들은 이렇게 공부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 상이죠. 수학상을 공부해요. 이게 끝나고 나면 두 번째 텀에는 1학년 1학기하고 1학년 2학기를 같이 공부했어요. 요게 끝나고 나면 세 번째 텀에는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를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렇게 3개씩 공부를 하면서 진도를 뺐던 학생들이 사실은 대학을 엄청 잘 갔어요. 자, 그런데 이 학생들의 공부 방법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학상 처음 배울 때 쉬웠어, 어려웠어? 엄청 어렵지. 막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고 이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교 1등 하는 애들도 똑같아요. 모든 애들이 겪는 일이야. 선행이 안 된 애들은 여러분이 느끼는 그 당혹스러움을 고1 때 느끼면서 시험을 보면서 나가요. 미치는 거지. 자, 이게 되게 어려운데요. 두 번째 갑자기 하면 너희들 AB형 풀고 ABC 푼 사람들 있지? ABC 풀면 느낌이 어때? 다르지? 아, 똑같이 어려웠어? 어때요? 개념 들었어? ABC 하면서? 근데 훨씬 편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백지장에서 다 채워넣었다면 지금은 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채워넣는 거기 때문에요. 좀 편해. 이거 되게 어려웠는데? 선생님 갑자기 문제가 보이고 풀리고 풀리기 시작해요. 근데 얘 되게 어려워요. 이러거든? 근데 사실 이거를 한 번 더 반복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무슨 느낌이 오냐면요. 되게 쉽네? 와, 이게 그 어려웠던 수학이었어? 믿기지가 않아. 너무 쉬운데? 이런 느낌으로 세 번째에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얘는 어때? 풀리는데? 이래요. 얘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애들이 여기까지 가면요. 느낌이 딱 와요. 와, 내가 이걸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유치하고 쉬운 문제가 됐어? 그럼 난 어차피 선생님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 세 번째라는 게 계속 존재할 테니까 수학이 다 되게 유치하고 쉽게 느껴질 때까지 공부를 해나갈 수 있겠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 다음에는 세 강자씩 쫓아왔던 친구들이 선생님이 10년 전에 가르쳤던 학생들이고 그 학생들 3명 중에서 2명이 서울대를 갔죠. 용남중학교 전교 30등 하는 학생도 서울대를 가게 만들었던 선행의 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선행반의 위험은 이거예요. 선행반의 학생들은요. 이것만 치면서 올라가지. 한 가정씩 치고 가니까. 그럼 이 학생들이 고등수학에 대해서 느끼는 느낌은 뭐야? 되게 어려워. 되게 어려워. 되게 어려워. 계속 새로운 것만 배우고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냥 어렵다로 끝나버려요. 어렵다로 끝난 학생하고요. 어려웠다, 풀만한데 이렇게 쉬운 거였어? 쉬운 거였어로 끝나는 학생들이 같이 학교 시험을 봐. 누가 확실히 잘 보겠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반복해서요. 이 느낌을 받을 때까지 가셔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3시간 수업 있으면 힘들다, 엉덩이 아프다 이러는데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이 전교 10등, 20등, 30등 상관없어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열정은 뭐냐? 자, 옛날 여러분 선배 얘기를 드리자면 옛날에 배웠던 선배들은 선생님이 지금 말한 이런 과정으로 수업을 들었었기 때문에 보통 수학을 3강자씩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1개 혹은 1개 플러스 영상으로 듣고 있잖아. 맞아요? 근데 이 친구들 직강으로 3강자를 들었고요. 방학 때는 수학 4강자씩 들었던 학생들이에요. 자, 3강자, 4강자씩 들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지금은 선생님이 여러분을 주 2일 동안 가르치지만 이때는 대전에서 하루 계룡에 나와서 가르쳤기 때문에 1일 만에 다 가르쳐야 돼. 3시간씩 3강자야. 하루에 몇 시간? 9시간 수업. 3시간씩 4강자야. 하루에 몇 시간? 12시간 수업. 그래서 토요일마다 선생님이요. 아침 9시부터 수업을 시작을 해가지고요. 중간에 점심 30분 정도 잠깐 먹고 계속 스트레이트로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뭔지 알겠지? 계속 스트레이트로.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엔 하루에 12시간 연강했어요 라는 말이 이런 얘기야. 알겠습니까? 근데 그 12시간을 중학생 애들이 같이 선생님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대학을 갈 때는 어떻게 갔어? 예, 3명 중에 2명이 서울대 갔지. 전교 50등 안에는 못 갔지만 전교 30등, 전교 7등은 갔어요. 자, 그런데 걔네들이 그냥 대학을 힘들게 간 것도 아니야. 엄청 편하게 갔어요. 대학교 나중에 도원이한테 연락이 왔을 때는 어머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저희 도원이요. 요번에 대학 원서 넣는데 선생님 거의 다 붙었어요. 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데가 포항공대도 붙고요. 카이스트도 붙고요. 서울대도 붙고요. 근데 서울대 보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자, 그럼 같이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너희들 막 3시간만 돼도 몸이 꼬여서 못해요. 누군가는 이럴 때 누군가는 이런 식으로 하루에 몰아치기로 공부를 해버리고 나서 나 고등학교 가서 서울대를 보장받았어. 이러면 해볼 만한 게임 아닌가? 아닌가? 예,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대치동에 있는 친구들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혹은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고등수학을 시작할까? 아니에요. 대치동이라는 곳은 어때? 아파트값 최소 10억에서 20억을 오가는 그냥 10억, 20억이 우스운 동네 중에 하나죠. 네. 그리고 선생님도 어렸을 때 방학 때마다 대치동에 부모님께서 보내주실 만큼 되게 교육열이 높았기 때문에 대치동 가보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대치동에 다니는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생들의 한 달 교육비 얼마 정도인 줄 아세요? 평균 300만 원 정도 돼요. 걔네들 수업비 같은 경우는 언제? 20 몇 년 전에 300만 원이었어요. 왜냐면 선생님 20 몇 년 전에 그 대치동에 가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선생님도 수학을 어떤 식으로 공부했냐면 수학을 방학 때는요 부모님께서 대치동에 가면 딴 거 일절 안 시키고 수학만 고등수학만 오픈을 해서 수강 신청을 해주셨는데 그 수업료가 그 옛날에 선생님 중학교 때 30만 원씩이었어요. 그 수업을 5개를 오픈을 해줘서 그냥 방학 내내 수학만 배우다 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남들이 볼 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일반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야? 누구나 다 그렇게 공부하잖아. 이 생각이 들면 서울대를 가고 진짜 못 가도 연고대를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치동에 있는 부모분들은 어쨌든 그 10억, 20억, 막 30억 이런 아파트에 살 수 있다라는 건 그만큼 재력이 되고 돈을 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의사 집안이거나 뭐 회계 쪽이거나 뭐 어쨌든 사회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똑똑한 그룹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모여있는 곳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대학교에 가서 그보다 훨씬 많은 재화를 거둬들일 수 있다라는 걸 자기네 인생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자식들한테도 그걸 대물림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선생님이 참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선생님 부모님은 교육열이 되게 높으셨지만 선생님은 좀 생각이 약간 부모님보다 떨어졌다라고 느꼈던 게 대학교에 갔을 때 서울대를 갔을 때 한 친구가요. 선생님은 보통 걸어 다니는 걸 좋아해서 그냥 걸어 다니거든. 학교가 되게 커요. 엄청 크면 버스 탈 일 있으면 여기까지 막 15분 정도 걸어서 나와가지고 막 다니고 이게 나는 기본이었는데 이 친구는요 5분 거리건 10분 거리건 학교에서 학교로 가는 것조차도 다 택시를 타고 다니는 미친놈이 하나 있는 거야. 막 그냥 다 지하철 타러 가지. 택시 타야지 택시. 지하철 타는 것도 아까워. 그냥 나는 강남 집까지 택시 이러는 거예요. 그냥 택시비로 하루에 몇만 원씩 쓰는 친구가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무 신기해서. 야, 너 택시비 안 아까워? 그렇게 모든 거리를 다 택시로 타고 다니면 돈 엄청 많이 들지 않아? 이랬는데 그 친구가 선생님한테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해줬어요. 내 시간은 택시비보다 비싸서. 내 시간은 택시비보다 비싸서. 그 친구 성공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요. 외무고시 수석 입학해서 미국 대사관에 이제 미대사 가장 좋은 대사관의 최고 좋은 라인업으로 이제 가는 친구였는데요. 내 시간은 택시비보다 훨씬 비싸서 나는 당연히 내 시간이 훨씬 비싸니까 시간을 벌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다니는 거야. 싼 택시를 타고 다니는 거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선생님 너무나도 이해가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요런 농담 들어봐야겠지. 페라리를 사야겠어 결정을 했어요. 1분 지났어요. 나 이제 페라리 살 돈 모았어. 너 이런 거 본 적 없어?
예, 뭐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1초에 몇백만 원을 버는지 몇천만 원을 버는지 어머 난 1초에 2천만 원씩 돈이 불어나 내 재산이 불어나 어머 1분 됐네? 몇억 벌었어? 페라리 사야지? 뭐 이런 식으로 될 정도로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냥 쌓이는 시간 자체가 어마어마한 돈일 수도 있어요. 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다 너희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 요즘 대학은요. 선생님이 말하건데 그냥 뭐 포항공대 카이스트 빼놓는다면요.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 끝낸다라고 생각하세요. 그 밑에 있는 대학들은 취업하기가 거의 힘들어요. 즉 대학을 가겠다고 고등학교 때 열나 많은 돈을 써. 거기에 재수로 1년에 3천만 원 써. 대학교에 가서 등록금 5, 6천만 원 내고 졸업했어. 근데 취업이 안 돼. 뭐 이러면 골 때리잖아. 맞습니까? 예. 그래서 취업이 확실히 되고 싶다. 난 뭔가 좀 성공하고 싶다라고 그러면 포항공대, 카이스트, 서울대, 연대, 고대 요 정도 선에서 선생님이 끊으라고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취업을 했다. 만약에 취업을 못하면 뭐 해야 돼? 편의점 알바야지. 편의점 알바. 그래도 우리요,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알바생들의 알바비를 엄청나게 높여놨지? 그래서 요즘 알바생들 같은 경우 진짜 열심히 일하면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을 거예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은 200만 원을 벌 수 있을 거야. 예.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게 얼마나 우스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좀 훌륭한 사람이 돼서 예를 들어서 요즘 돈 제일 편하게 버는 직종 중에 하나가 강사지요. 예, 만약에 강사, 뭐 이런 강사가 됐어요. 뭐 김미경? 이런 강사 아세요? 여자 강사 되게 유명한 강사? 예, 그런 강사들은 2시간의 강연비로 얼마 받는 줄 아세요? 얼마 받을까? 2시간 강연을 해줘.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해. 그리고 얼마 받을까? 찍어! 1억. 세다. 네, 그건 너무 센데? 어우, 예, 대박인데, 어우. 강연비 1억짜리는 2시간 1억짜리 선생님이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한 명도 못 봤어요. 예, 2시간에 500만 원 정도 벌어요. 하루에 딱 2시간 강연하고 500만 원 벌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중간에 2대 학벌이 좀 걸려가지고 막 좀 논란이 되기는 했지만 그 이전에는요. 이 2시간에 500만 원짜리 강연이 시간이 없어서 사람들이 강연 좀 해주세요 이러는데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막 이럴 정도로 했던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누구는 한 달을 일해서 200만 원을 벌고요. 누구는 좀 2시간을 일해서도 500만 원을 벌고 이게 한 달 일정이 꽉 차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부터 세상은 극단으로 갈 거예요. 되게 잘 살거나 모든 돈을 다 갖거나 돈이 없어서 진짜 힘들게 간신히 최저 생계비로 살거나 인생은 두 부류가 될 거고요. 모든 돈을 다 갖는 부류는 상위 1%만이 그렇게 될 거예요. 나머지 99%는 굉장히 점점 더 먹고 살기 힘든 부가 완전히 한쪽으로 몰리는 이런 세상이 벌써 도래했어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노력해야 돼? 상위 1%를 꿈꿔야지 한 달에 200만 원짜리를 꿈꿀 수는 없잖아. 맞지? 그럼 상위 1%를 꿈꾼다면 상위 1%답게 노력을 하고 공부를 좀 해주시란 얘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거야.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수업하도록 하자.